이 영상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 드라마이며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카드 빚이 6천만 원입니다. 월급은 세후 230만 원. 그런데 아내는 정확한 금액을 모릅니다. 김태훈 씨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12개, 모두 카드사와 캐피탈 문자였습니다. 연체 5일차. 즉시 납부 바랍니다. 최종 독촉, 법적 조치 예정, 급여 압류 신청 진행 안내. 태훈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번 달도 못 막았네. 그는 휴대폰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다대포 바다가 보였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선 앞치마를 두르고 밝게 아빠 왔어? 빨리 손 씻고 밥 먹어. 오늘 삼겹살 구웠어. 아빠 수능 끝나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도 돼요? 애들 다 가는데 그래 알아봐라. 나중에 얘기하고. 태훈 씨는 밥상 앞에 앉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없었습니다. 오늘 회사 격리팀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김대리 법원에서 급여 압류 신청 들어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급여 4분의 1이 압류됩니다. 230만 원에서 50만 원이 빠지면 교통비, 핸드폰 요금, 어머니 병원비까지 내면 남는 게 없어. 아니, 마이너스야. 태훈 씨는 화장실에 숨어서 휴대폰으로 빚을 계산했습니다. 태훈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카드론 2,500, 현금 서비스 800, 캐피탈 대출 3,200, 그리고 손이 떨림 카드 돌려막기로 쌓인 것까지 합치면 긴 6천만 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3년 전, 태훈 씨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실비보험이 있었지만 수술 후 재활 치료비와 간병비는 보험이 안 됐습니다. 태훈 병원 복도에서 당시 회상,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병원비 300만 원. 카드로 긁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딸 수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금, 교복, 체육복, 교재비. 한꺼번에 나가는 돈이 200만 원. 미선 당시 걱정스럽게 여보, 이번 달 카드값 좀 많이 나왔는데 태훈 당시 손살에 치며 괜찮아? 이번 달만 넘기면 돼. 보너스 나오면 다 갚을 수 있어. 하지만 보너스는 회사 실적 부진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지나고 카드 최저납부금만 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원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태훈 당시 휴대폰 보며 이자가 월 100만 원이 넘네. 그래도 매달 어떻게든 최저납부금은 냈습니다. 다른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라도. 태훈 휴대폰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이제 카드 한도도 다 찼습니다. 더 이상 돌려막을 곳도 없습니다. 회사에 압류 통보가 간 상태. 다음 주부터 월급 5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태훈 씨는 버스 안에서 개인 회생을 검색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수없이 검색했지만 항상 겁이 났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면 어떡하지? 아내한테 들키면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냐? 그러다 한 영상을 봤습니다. 개인 회생. 회사 모르게 진행 가능합니다. 태훈 작게 중얼거리며 정말? 태훈 씨는 점심시간에 혼자 나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광고에서 본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상담사 밝은 목소리로 전화 넘어 네 고객님, 개인 회생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계약금 50만 원만 입금하시면 내일 바로 접수해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월급이 23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되나요? 됩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해드릴 테니까 일단 계약금만 보내주세요. 태훈 씨는 마지막 남은 카드 한도 50만 원을 긁어서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 법원 접수 소식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상담사는 계속 바쁘다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태훈 불안한 목소리로 전화, 저기 접수는 언제 되는 건가요? 압류가 이미 시작됐는데 고객님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접수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월급에서 압류된 돈은 이미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미선 통장 보며 놀라서 여보, 이번 달 급여가 왜 이렇게 적어요? 180만 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아, 그게 회사에서 공제 항목이 늘어서 무슨 공제요? 갑자기 50만 원씩이나? 다음 달엔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태훈 씨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훈 씨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태훈 타이핑하며 화면 자막, 개인회생 법무사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계약금 50만 원 보냈는데 한 달째 잠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계약금만 받고 연락 두절. 법무사 아니라 브로커일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차라리 직접 법원 가세요. 본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태훈 화면 보며 절망스럽게 직접? 태훈 씨는 반차를 내고 부산회생법원을 찾았습니다. 생전 처음 와보는 법원, 다리가 떨렸습니다. 태훈 법원 입구에서 작게 여기가 맞나?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3층 개인회생 상담실로 가세요. 무료 법률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실에는 태훈 씨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여럿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지쳐있고 불안하고 그래도 뭔가 기대하는. 상담사 차분하게 서류 보며 김태훈 씨 맞으시죠? 현재 채무가 6천만 원, 월 소득이 세후 230만 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되십니다. 정말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 4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고객님은 정규직 직장인이시니까 이 조건은 충족됩니다. 네, 둘째, 채무 한도입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하고 담보부 채무 포함해서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객님은 6천만 원이니까 문제 없습니다. 아, 10억 원이요? 생각보다 많네요. 셋째, 지급 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가진 재산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고객님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없습니다. 전세도 아내 명의고 차도 없고 저축도 없어요. 그럼 지급 불능 상태 맞습니다. 넷째, 재신청 제한 조건입니다. 이전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그럼 문제 없습니다. 만약 이전에 면책 받으셨다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거든요. 중도에 폐지된 경우는 바로 신청 가능하고요. 아, 그렇구나. 고객님 같은 경우 월 소득 23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얼마나 내야 하나요? 정확한 금액은 법원이 결정하지만 대략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일 겁니다. 3년 동안 납부하시면 되고요. 3년요? 그럼 나머지 빚은요? 면책됩니다. 3년 동안 성실히 납부하시면 나머지 빚은 법적으로 탕감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3년만 버티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하시면 지금 진행 중인 급여 압류도 중지됩니다. 법원이 중지 명령을 내리거든요. 압류가 멈춰요? 네. 신청 접수하고 법원이 개시결정 내리면 모든 강제 집행이 중지됩니다. 채권자들이 더 이상 독촉도 못합니다. 태훈 씨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훈 씨는 상담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이는 길, 같은 바다인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태훈 바다 보며 속마음 독백. 할 수 있어. 3년만 버티면 돼. 아니, 3년만 제대로 살면 돼. 집에 돌아온 태훈 씨는 저녁을 먹고 난 뒤 아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사실 나 빚이 좀 있어. 빚? 얼마나? 6천만 원. 미선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6천만 원? 어떻게 언제부터? 어머니 수술비 낼 때부터 카드로 돌려막다 보니까 왜 진작 말 안 했어? 나한테 왜 숨긴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한참을 울던 미선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오늘 법원 다녀왔어.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개인회생? 그거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냐? 아니야. 요즘은 달라.
개인 회생하고도 신용카드 쓸 수 있고 회사도 모르게 진행할 수 있어. 3년만 버티면 나머지 빚은 면책돼. 3년? 응, 3년만 같이 버텨줘. 내가 절대 포기 안 할게. 미선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하자. 어차피 우린 가족이잖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태훈 씨는 개인 회생 신청 서류를 직접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훈 씨는 개인 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태훈 법원 복도에서 서류 들고 됐다. 정말 됐어. 월 변제금은 55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3년 동안 총 1980만 원을 내면 나머지 4천만 원은 면책됩니다. 지금 태훈 씨는 매달 55만 원씩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급여 압류도 멈췄고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도 끊겼습니다. 여보, 내년이면 수진이 대학 가는데 등록금은 어떻게 하지? 학자금 대출 알아봤어. 개인 회생 중이어도 신청 가능하대. 그리고 수진이한테도 알바 좀 하라고 했어. 네, 아빠. 저 편의점 알바 시작했어요. 주말에만 하는 거.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좀 더 잘했으면 괜찮아요, 아빠. 알바하면 용돈도 생기고 좋아요. 태훈 씨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법원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도 카드 돌려막기 하면서 매일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었겠지. 아내한테 들켜서 가정이 깨졌을 수도 있고. 개인 회생은 태훈 씨에게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카드빚이 돌려막기 하고 계신 분, 급여 압류 통보 받으신 분, 배우자 몰래 빚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개인 회생이 가능한지 1분 무료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극장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지 영상 설명란의 카카오톡 링크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이 불편하신 분은 상담 신청 폼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매일 새로운 실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사연 자가진단 링크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